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일종인 랜섬웨어 탓에 주요 기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랜섬웨어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도록 암호를 걸고요. 암호를 풀려면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여러 시도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 부서의 인터넷 연결을 일시 중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대신 내부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각 부서가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약간 불편하더라도 아무쪼록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미 와이넷 스탠드 바이 유어 맨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사이버 공격, 이제 물리적인 테러 등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위협 요소가 됐습니다. 특정 인터넷 서버를 공격해서 마비시키는 디도스, 또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까지 방식도 다양한데요. 특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수법이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에선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자영업자들까지도 이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려가 되네요. 걱정입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이 랜섬이라고 하는 건 인지를 뜻하고요. 예. 이제 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할 때는 웨어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건 일단 감염이 되면 PC라든가 노트북 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해커들이 보통 돈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를 나한테 보내주면 이 암호화된 걸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한다라고 그래서 랜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번에 랜섬웨어 그 악성 코드 이름이 워너크라이라고 해서 이름도 참 험악하게 지었던데. 네네. 지금까지 이게 있었어요. 이 랜섬웨어가 네네.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을 할까요? 일단 랜섬웨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존재해 왔고요. 예. 사실은 이 랜섬웨어의 발생 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해커들이 그 랜섬웨어라는 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가상화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돈 요구를 이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의 특징인 추적이 안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진 거죠. 예. 거기에 이번에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왜 유독 말썽이냐 하면 기존의 랜섬웨어는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클릭해야 감염되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랜섬웨어는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클릭하지 않다 하더라도 취약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아하. 자동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 의심스러우면 눌러보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인터넷 연결만 돼 있어도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취약한 운영체제 그래가지고 지금 예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인터넷을 차단을 하고 뭐 최신 업데이트를 해라. 근데 이게 용량도 용량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게 이렇게 항상 굴러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아예 미리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예. 이번에 어떤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예.
일반인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어떤 뭐 TV든지 라디오 또 신문에서 항상 이렇게 크게 해킹 사고가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예방법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이건 PC건 간에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만 제대로 돼 있어도 상당수의 해킹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사용자들이 그걸 뒤로 미루고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신 업데이트,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최신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일단 인터넷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거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근데 뭐 랩탑이라든지 데스크톱 모두 물리적인 랜선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네네. 빼면 되는 건데 요즘에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너카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가 아니라 인터넷과 연결만 돼 있어도 아하. 감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그 인터넷선을 끊고 그리고 파일 공유 기능을 끈 후에 예. 그리고 인터넷선을 다시 연결해서 업데이트하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건 무선 공유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테더링 서비스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모든 인터넷과 연결된 것들을 다 끄는 상태에서 예. 파일 공유 기능을 꺼버리고 그리고 나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에 이 랜섬웨어가 유럽에서 확산될 때 네. 영국의 한 20대 청년이 킬 스위치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네네.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악성 코드를 워너크라이라는 악성 코드를 예.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한 뭐 인터넷 도메인을 가동시키면 예. 이것의 확산 속도가 좀 멈춰라 하는 걸 발견을 해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어떤 막 확산되는 것들이 주춤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변종이 또 생겼거든요. 그렇죠. 어제 새벽부터 다시 또 발생하고 있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된 변종 개수만 한 280여 종 됩니다. 하하. 그래서 이런 변종들은 사실은 그런 치료법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 네. 그거랑 인터넷 차단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미리미리 백업해 두시는 거예요. 아하, 예. 백업 관련 이야기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가장 취약한가요? 이번 거는 사실은 다른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른 운영체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예. 그 취약점 중에서도 파일 공유와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파일 공유 기능을 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더 취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 워너크라이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달 전에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라고 하는 국가안보국이 있습니다. 예. 이 NSA라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해킹을 당했거든요.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으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NSA가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개발하던 여러 가지 첨단 해킹 툴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만든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해킹 툴이었거든요. 예. 이 공개된 유출된 해킹 툴의 일부를 이용해서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유출된 해킹 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운영체제를 공격하는 해킹 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의 운영체제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툴을 이용했다라면 예. 윈도우즈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의 운영체제가 더 문제가 됐을 수 있겠죠. 예. 참, 이거 참 걱정인데요. 일단, 감염이 된 컴퓨터에 암호화된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내라. 그럼 암호를 풀어주겠다 이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특정 업체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유명했던 것 중에 싸이월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싸이월드에서는 도토리라고 하는 걸 돈 대신 썼습니다. 그렇죠. 이 도토리 같은 것, 즉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돈 대신 쓰는 걸 가상화폐라고 그럽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란 건 내가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을 주고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랜섬웨어가 처음 발생된 서버라든지 그런 게 알려진 게 있나요? 지금 뭐 전문가들이 과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의 배후가 누구냐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제부터 지금 연구 결과들이 일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의 유명 보안업체 전문가들 또는 국내 몇몇 보안 전문가들은 이거 배후에 북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북한이 썼던 어떤 악성 코드들과 조금은 유사한 점을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석도 있군요. 그러면은 일단 어제 국내 피해 발생 현황을 보니까 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그리고 자영업자 일부 그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하는 그 컴퓨터가 걸려가지고 이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돈을 그러면 이 랜섬웨어 범죄자들에게 주면은 데이터를 살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염된 분 중에 몇 분은 돈을 실제로 지불하셨다는 언론 보도가 있긴 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돈을 지불하면 풀어주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은 가급적 지불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감염이 되셨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아니면 전문 보안업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일단 아차하는 사이에 감염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복구하는 것은 암호를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랜섬웨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풀 수 있는 툴이 공개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암호한 게 강력해서 못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로는 풀 수 있을 확률과 풀지 못할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자료를 포기해버리고 포맷하면요? 그건 뭐 제일 확실하죠. 일단은 감염된 악성 코드들까지 다 지워져 버리니까요. 아예 초기화 상태로 컴퓨터를 돌려버리면은 감염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도 랜섬웨어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달라서 그런가요? 윈도우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데스크탑 PC,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쓰는 것들은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른 랜섬웨어, 기존에 개발된 다른 랜섬웨어들은 핸드폰을 감염시키는 랜섬웨어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료 백업하세요. 그럼 클라우드에 백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백업 이야기 좀.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도 암호화시키는 그런 랜섬웨어도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뭐 가상 하드디스크라고 설명하면은 쉽게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데다가 백업을 한 것조차도 랜섬웨어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별도의 외장 하드에 저장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인터넷 연결과 무관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안전하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랜섬웨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게임만 하는 거 그것이
안녕하세요. 가수 방승호입니다. 날라리 선생님이라고 하고도요. 5집, 6집 가수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방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1년 된 것 같아요. 상담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 꿈 물어보다가 나는 뭘 좋아하지 하다가 노래를 좋아했구나. 가수로도 데뷔하고 그 아이들하고 상담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책도 쓰게 되고 우리 학교는 인문학교에서 나는 공부보다는 좀 다른 곳에 관심 있는 아이들 미용, 음악 그런 쪽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선발을 해서 고3을 여기서 다니고 졸업장은 원래 다니는 학교 졸업장을 주는 그런 제도예요. 학교에서는 제가 제일 역점으로 두는 게 아이들하고의 소통 관계 상담하는 거예요. 교장실에 하루에 한 100여 명씩 옵니다. 고등학교 애들은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니까 요즘 좀 빠른 것 같아요. 나 뭐 해서 먹고 살지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지? 스스로 이렇게 찾게끔 해줘. 그래서 일단은 자기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해요. 팔씨름을 한다든가 모험놀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게 해요. 그 꿈을 위해서 먼 데가 아니고 정말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승의 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애들 그 속마음은 똑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고마워하고 그날 깔깔깔대고 서로 좋았던 그런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게임하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길을 살려줄까 하다가 그런 아이들 반을 하나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PC방을 만들어서 대학 가고 프로 선수 되고 정말 그때 많은 걸 깨달았죠. 아 진짜 천재예요 천재. 포기할 아이들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 발짝만 뛰면 고지가 저긴데 이제 그때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계속 위축돼 있고 진로라든가 공부를 포기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럴 때가 좀 안타깝죠. 기존의 상담은 앉아서 하는 상담이 저는 이렇게 서서 하는 상담인데 그 상담을 계속 또 개발하는 재미도 있고 학교에 있는 모든 문화를 노래로 풀어. 제가 이제 1집은 드림송, 2집은 상담송 나에게 오세요, 3집은 노타받고 금연송. 이제 학교에 있는 모든 거를 문화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학교에 있는 동안 하고 싶어요. 그 노래를 같이 불러가면서 자기들 공감해주는 느낌이니까 정말 이거 담배가 0으로 줄어요. 맨날 혼내기만 했잖아. 우리가 퇴학시키고 혼내고 문화로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저는 학교 오면 노래만 해요. 사실은 탈수고 돌아다니고 혼낼 일이 있으면 그때가 사실 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라고 봐요. 저는 끊임없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재능보다 세상은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있고 도전하는 자만이 그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족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가수 방승호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아현산업정보학교 방승호 교장 선생님인데요. 제가 이분을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번 봤어요. 학교에다가 아이의 PC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임단 감독님을 초빙하고 또 감독이 그 학생들에게 게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업 시간을 뭐 정해놨는데도 교실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집중을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실제로 프로게임단에 가입 소속이 돼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해요. 이게 소통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선생님들은 참 중요한데 이분은 특히 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가수라고 소개를 하신 것처럼 이 노래에다가 또 메시지를 담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교장실에 학생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찾아온다는 것만 들으면은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 학생들이 얼마나 교장 선생님을 편하게 또 이렇게 상담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요.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꿈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승호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Fly Me to the Moon 띄워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코너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근데 트랜스 지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 예, 동물성 지방은 대부분 뭐 버터나 아니면 비계 같은 것은 고체잖아요. 예, 근데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액체인데요. 예, 이 액체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을 해가지고 고체로 만들게 될 때 생기는 그런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보통 마가린이나 쇼트링 같은 그런 부분 경화유를 원료로 만드는 과자나 빵,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 트랜스 지방은 역학조사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 트랜스 지방 자체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장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아하. 좋은 점은 없나요? 네, 좋은 점은 식감이 좋다는 점, 맛이 좋다는 점 봐놓고는 건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푸드나 뭐 가공식품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도너츠라든지 그 이외에도 과자, 빵, 팝콘, 케이크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가공할 때 넣으면은 고소한 맛을 내고 또 바삭바삭한 질감이 좋습니다. 예. 더구나 공정 과정에서 제조 원가까지 덜 들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맛 아닐까요? 아무래도. 예, 사실 예전에 길거리 음식, 예. 소위 불량식품이라고들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음식 중에는 튀길 때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예. 쇼트닝이라는 걸 써서 많이 튀겼거든요. 그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 이게 맛있다고 입에 이제 굳어지면서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맛을 계속 찾고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릴 때 맛을 기억을 해서 어른이 돼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트랜스 지방을 좀 피하게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일반 가정에서 조리할 때도 트랜스 지방을 걱정해야 되나요? 사실 요즘은 가정에서는 튀김할 때 쇼트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그 토스트를 만들거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버터를 쓰는 건 상관없는데 마가린을 쓰게 되면은 이때 트랜스 지방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린만 가공할 때 쓰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버터 대신 그러니까 마가린 대신 버터를 쓰는 건 괜찮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평소에 트랜스 지방을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다른 나라보다 일찍 그 트랜스 지방 표시 의무 제도를 만들었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래서 영양 표시 부분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뭐 이게 적혀져 있는 것도 괜찮은데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안 써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케이크를 하나 먹더라도 너무 큰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조각 케이크를 많이 팔아서 거기에 들어간 트랜스 지방 같은 것은 우리가 좀 피하기가 어렵다 생각도 드는데 같이 먹었을 때 트랜스 지방을 좀 중화시키거나 좀 줄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최대한 덜 먹는 게 좋고요. 다행히 그 표시 의무화가 되고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트랜스 지방이 해롭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그 가공식품이나 그 제조된 그런 식품에 트랜스 지방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어쩔 수 없이 먹어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뭐 줄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몸에 들어온 트랜스 지방을 좀 분해시킨다든지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트랜스 지방은 하나의 그런 식품 성분이지 그게 어떤 중금속이나 몸에 해로운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몸 안에서 대사돼서 체외로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그런 배출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평소에 계속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그런 식품을 덜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 덜 먹이고 싶을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입맛 바꾸는데 뭔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최대한 어릴 때 그런 음식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좀 늦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더 어릴 때 이유식을 통해서 일반 식품을 접할 때부터 그런 가공식품보다는 그런 자연식품을 먹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스 지방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YTN 김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를 좀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더 밝은 전조등 달거나 뭐 차량 구조, 그러니까 튜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데 무심코 바꾼 전조등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심코 바꾼 이 자동차 전조등이 도로 위에 달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밤길 운전할 때 유난히 불빛이 강한 그런 차량이 있죠. 특히나 그런 차량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면 강한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유는 이 반대편 차량에 달린 불법 HID, 즉 고광도 전조등에서 나오는 이 강한 빛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 고강도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28배 이상이나 밝아서 일시적으로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이 실험을 해본 결과 운전자가 이런 불법 전조등을 보면 4초 이상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똑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밤길이나 빗길에선 이런 불법 개조한 전조등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제가 택시기사 여러분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낮보다 라이트를 많이 켜기 때문에 힘든데 게다가 갑자기 이 HI 라이트를 켠 차량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불법 구조 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3,600여 대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불법으로 튜닝해서 단속된 자동차는 전체 60%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또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이중으로 드는 것이죠. 서울시는 이렇게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불법 개조하신 분들은 미리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발표했다는 내용까지 들어볼까요? 네, 동네별 이 생활권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서 구석구석 고른 성장을 유도한다.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어제 박 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53개의 지구 중심을 새로 지정해서 5개, 5개 대생활권역 또 116개 지역 단위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신규로 지정된 지구 중심 81%는 그동안 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그런 지역들이죠. 동북, 서북, 서남권에 집중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민원으로 취급이 돼서 반영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가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 중심인 상업지역 확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면서 구태여 모두 출근해서 도심이나 강남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도록 지역 내 자족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